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또 힘차게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도훈 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 네. 이거 너무 반도체만 이렇게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서운해서 어떻게 나는 하나? 어떡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사실 지수가 지금 1.5% 장중에는 뭐 2%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네. 상승하는 종목 수가 209개,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수가 700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K 양극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700개 쪽에 속한 분이 많을지 이 209개 쪽에 속한 분이 많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다들 뭐 삼전 하이닉스 정말 다들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아닌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삼전 닉스 없다. 1번. 아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2번. 예, 어느 쪽이신가요? 부디 2번이 많기를 좀 네.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요, 여러분 6% 가까이 장중이 올라서 힘 지금 좋다. 또 21만 7,500원까지 고점을 네. 예, 경신했습니다. 이거 우리 F분 전후로 생각하면은요.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정말로요? 예, 한 주에 1,000만 원. 야, SK하이닉스는 2% 넘게 오르면서 104만 1,000원 이렇게 또 자릿수가 올라가면 이거 읽기 어려워지는데 이 정도면 이제 또 액면분할 소식 그렇죠. 슬슬 5분의 1 정도로 액분 얘기가 나올 예, 수도 나와야 있는 하는데. 거고, 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그 기대주들 또 오늘 증권주가 또 날라다닌다면서요? 상한가가 지금 몇 개야 여기가? 상한가 있어요? 상사인증권 지금 상한가 아니에요? 아 그동안 좀 약간 중소형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약간 많이 동전주 오르는구나. 취급받았던 친구들이 지금 쫙 힘을 내주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도 증권주 괜찮습니다 지금. 지금 잠깐만요. 1번이 많은 거예요? 2번이 많은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반반이지? 아 지금 우리 설문조사 1번은 소외, 2번은 안 소외였는데 네. 아 이게 거 봐요. 이게 2번이 쫙 많았어야 되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유유. 예. 우리 푸른님은 1 하시고 오늘 들어갔어요. 하루에 한 주씩 재밌게 네. 팔았어요. 그건 축하드립니다. 1.4는 뭐예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돈도 없고 빚도 없고. 빚 좋은 없으면 건가? 또 좋은 거죠. 빚 없으면 좋은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 대불장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도 뭐 매일매일 느끼고 계실 텐데 대통령도 구매한 이 코스닥 지수펀드 ETF 수익률이 150%가 넘었고 이 코스피 6000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목요일에 만나는 ETF 이야기 1타 강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지 과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TF의 힘 느끼고 계시죠? 네, 느끼고 오늘 있습니다. 또 반포에서 ETF 전략 마련해 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네. 반포에 오시는 분들이 박현지 과장님 저 좀 덜 샀는데 뭘 어떻게 사면 돼요? 이렇게 분명히 상담하실 텐데 오늘 좀 어떻게 명쾌하게 답 준비하셨습니까? 네, 준비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만족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족하시겠죠. 누군데? 우리 또 박현지 과장님이 누군데? 1타 강사 아닙니까? 1타 강사입니다. 예, 네. 2타 아니죠? 1타 강사. 1타입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오늘 ETF 이야기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 네. 오늘 ETF의 수업의 주제가 스페이스 ETF? 드디어 나왔네. 이 주제가 우주 갑니까? 나왔네. 네, 갑니다. 한번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삑삑. 자, 그러면은 주간 ETF 픽 준비 완료. 자, 1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자, 사감쌤, 본론으로 갈까요? 네, 지금- 이때 저기 한 3분 정도는 출석 불러야 되는데. 세 분이요? 한번 불러주세요. 자, 푸른느님 들어오셨고요. 제이드님 들어오셨고요. 이를 닥자님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자. 1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적인 흐름 변화 중에 하나가 테크에서 비테크로. 비테크. 빅테크 아닙니다. 비테크로 가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이동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원래는 여기 차트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연초부터 이제 시가총액 이게 사이즈별로 이제 담은 ETF랑 이제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제 균일하게 가중 동일 동일 가중이라고 가중. 해서 뭐 4%, 2%, 2% 이런 식으로 담은 ETF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그 격차가 성과 격차 차이가 컸는데 네. 이게 이렇게 줄어든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동일 가중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테크의 쏠림 현상이 일부분 완화가 되면서 중소형이나 기타 업종으로 좀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동일 가중 ETF RSP 같은 경우는 보유 종목 비중을 보시면 샌드디스크, 모더나 등등등 이렇게 해서 빅테크가 아닌 기업들이 이제 상단에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처럼 조금 더 테크 중에서도 작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기타 소재, 산업재 등등 기타 업종으로 조금 순환매가 미국에서도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되게 답답해하세요. 답답하죠. 이게 왜 순환매냐? 내가 사는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야 하는데 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동일 가중 그러니까 이 빅테크로 쏠린 그런 투자 안 했으면은 지금 마이너스인 시장에서도 플러스 수익권을 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ETF로의 자금률도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M7 중심으로 가던 그런 시장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직후였고 지금은 사실 그런 행보는 아니고 조금 더 AI 테마 자체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되는. 빅테크 아니면 확인되는 그런 일부 중소형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I 테마에서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치? 오늘도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가이던스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가지고 부진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세일즈포스 같은 친구들은 이제 AI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했을 때 이제 약간 직업이 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그런 나오고 걱정이 좀 있는 있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부진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진정된 부분들은 일부 확인이 되고 있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도하다. 이제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 AI 테마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나 전력 쪽으로까지 다 이제 수혜가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가 지속이 될 거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기본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물론 연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보시면 네. 이제 소프트웨어 100% 담고 있는 IGB 같은 경우가 주가가 확 빠져 빠졌어요. 있고요. 그 그러네요. 외에 이제 올라가 있는 순서대로 수익률을 보시면 네. 하드웨어 비중이 높은 ETF일수록 상승률이 더 가파른 부분이 네. 확인이 됩니다. 어. 네. 그리고 AIPO나 RT 같은 애들은 이제 결국에 하드웨어랑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섞여 있는 형태인데 RT가 소프트웨어 비중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AIPO보다 조금 더 이제 보시면 하락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진정되면서 계속해서 추세적인 흐름은 AI 전력이나 칩이나 하드웨어 쪽,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쪽으로 좀 계속해서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이제 계속 눈길이 가는 친구들이 이제 전력 인프라, AI발 인프라인데 네. 거기서도 늘 공부가 필요한 게 네. 세분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은 뭐 변압기, 전선, 전력 설비, 원전 막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이 세분화 한 번만 체크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력 병목이 있다라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그렇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전력 관련된 ETF나 주식이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세요. 근데 모두 다 보긴 볼 테지만 이제 메인은 원전이나 태양광이긴 하지만 서브 섹터로 가져갈 만한 테마들은 전력망이나 발전 설비나 ESS 에너지 저장 장비 쪽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이 데이터 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하드웨어 쪽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ETF들 신규 상장되는 것들 보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뭐를 보셔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큰 틀에서 원전 태양광을 가져가시면 가실 거면 사실 좀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을 때 들어가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서브 쪽, 섹터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셔서 전력망이나 ESS나 이런 설비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시는 방법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은 유틸리티적인 성격들이 조금 더 있어서 네. 변동성이 조금 덜 해요. 아무래도 원전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브 테마 쪽 비중을 조금 분산하여서 가져가시는 걸 제안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5개가 그 예를 들어주시는 그렇죠. ETF인 건가요? 네. 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하나로 원자력, 셀렉, 그리고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플러스 태양광, 그리고 ESS 네. 관련한 투자.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오늘 사실 주제가 네. 에너지 얘기하고 전력 얘기하는데 왜 우주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쵸. 싶거든요. 왜 약간 일론 그쵸. 머스크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네,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네. 전개상 전력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게 연관성이 높은 테마가 사실 우주 테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주 왜요? 테크. 왜냐하면 네. 일단은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칩을 우주로 보낸다는 등 이런 시도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전력이 충분히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전력이 또 계속해서 수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네.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우주에 설치를 해서 이제 전력을 조금 고퀄리티 전력을 이제 수급을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주로 쏘아보낸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력 수급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생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쵸.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전력과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AI 전력이 필요하고 수급이 좀 타이트하니까 지구상에서는 근데 이제 우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전력을 만들겠다. 이런 전력과 이제 데이터를 돌리겠다라는 네.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런 의미는 우주 테크가 계속해서 화두로 계속해서 2026년 계속 언급이 될 거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제 우주 같은 경우는 항상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에 네.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언제 될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천억의 이제 사실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이 필요하겠죠. 투자가 필요하고 위성도 지금 이상으로 더 많이 쏴야 되고 발사체 업체들이 이 사업 자체를 수직 계열화해서 좀 비용을 효율화시키고 뭐 결국에 기술력을 갖다 끌어올리면서 여러 가지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너무 많은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충분히 나오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보시면 SpaceX plans orbital data center 라고 되어 있는 거랑 네. SpaceX는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Orbital Data Center could cost 5 trillion a year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비용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 우려가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여기다가 쏟는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그리고 관련 기업들 업스트림, midstream, 다운스트림까지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각광을 받고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1월에 보였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사실 전통 방산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우주테크 쪽이 이제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한 변모는 결국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현지 씨의 현지 쌤의 그 원어민 발음을 들으니까
옛 생각이 좀 나네요. 어떤 옛 생각이에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빨리 짚어봐야 되는 게 그래야 저희가 종목 얘기를 좀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이것까지만 짚어볼게요. 자,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이란 리스크는 가져가는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 흔들리고 이럴 때는 금으로 가자 하시는 분들 또 계실 것 같거든요. 그쵸. 원자재 섹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결국에는 올해는 화제는 AI와 트럼프 그리고 저는 플러스 알파로 머스크 정도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 정책 행보에 따라서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유, 금과 같은 이제 소재와 관련된 이런 섹터 ETF 주가 추이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란을 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일 가격이 움직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내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면 불안감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AI 시장을 갖다가 AI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갖다 장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AI 관련된 주식들이 또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그리고 원전을 더 짓고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약간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소재 또한 대표적인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사실 금속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은이나 이런 산업 쪽, 구리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했을 때에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면서 조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좀 접근하시는 것을 더 제안드리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죠. 뭐 산업적으로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수혜도 수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이 어제도 3차 상법 개정 통과되면서 맞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이제 요즘에는 리레이팅, 재평가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볼 거라고 과장님 보세요? 이게 본론이죠. 사실 제가 이미 여기 나와서 되게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증권이나 결국에 지주사나 이런 그러니까 금융 업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 외에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내에 SK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겠죠. 투톱을 근데 다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우선은 우량 반도체 투톱 정도로 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나중에 이런 이 램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올 경우에 이제 좀 소부장 쪽으로 조금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반도체 투톱 정도랑 네. 이제 지주사 배당 관련된 기업들 이런 정도 보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수출이 조금 좋아지는 기업 중심으로 좀 접근하셔라 말씀드려요. 그래서 코엑트 수출 핵심 기업부터 탑30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네. 포트 구성을 보시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플러스 반도체 전체 비중이 50%가 넘어가고요. 그 외에 기타가 현대차 그다음 뭐 등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조방원,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로 조금 분산이 되어 있고 네. 과거에는 반도체에 좀 집중되어 있던 이런 수출 수혜가 이제 타 업종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새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적인 행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변화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AI도 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저 포트 안에서만 봐도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이미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액티브다 보니까 계속 상신돼가지고 들어가 있으니까. 코엑트 K 수출 핵심 기업 탑30 액티브. 네. 네. 썰이 발음 조금 부끄럽네요. 미안하다고 소리. 썰이. 예, 썰이. 네. 어떻게 발음이 될지 모르겠어. 아니, 박근희 과장님 앞에서 영어 쓰기가 참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상승했었던 업종이나 테마 한번 볼 텐데. 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설주가 좀 상위에 있어요. 오. 네. 이거 약간 원전 느낌인 거죠? 네. 네.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증권주나 이런 쪽이 좀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보시면 건설, 5G, 네트워크 이런 쪽 다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랑 연관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지닌 ETF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건설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다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주택 시장도 이랑 보통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수요랑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올해부터 약간 그런 그 조짐이 좀 스멀스멀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은 같은 애들도 보면 사실 이것도 약간 전선이나 뭐 산업 금속의 특성도 어느 정도 갖고 그렇죠. 있어서 네. 완전히 배제해서 시켜놓고 이제 보기에는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요 계속해서 은으로도 유입되는 그런 자금들이 계속 생겨날 거다 혹시 이렇게 은은 보고 많이 있습니다. 떨어진 후에 반등 네. 때문에도 많이 지금 관심이 그쵸. 있는 거죠? 네. 변동성을 이때 그래도 계속해서 수요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금과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네. 약간의 산업금속 특징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수급까지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대표성 띄는 ETF 지금 준비하셨는데 건설과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네. 라이즈 네트워크 인프라 이 종목 안에 딱 보니까 이건 그냥 뭐 AI 산업,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러네요. 투자네요. 그렇죠. 삼성전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삼성전기. 매일 얘기해요. 우리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전력 수급난 네. 계속 지속되면서 AI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담는 그런 모양새가 국내 장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쪽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1년 사이에 200% 넘게 올랐어요. 200%. 자, 그리고 코덱스 건설. 건설도 한번 볼게요. 사실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전 테마까지 그쵸. 붙었습니다. 네. 예, 원전 테마 붙은 거는 우리가 크게 현대하고 대우 정도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나머지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DLENC라든지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이? 아무래도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일정 부분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ETF, 테마 ETF나 업종 ETF 특성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보통 그냥 같이 비차익으로 이제 같이 확 담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 맥락에서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했던 업종을 보면은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저가 매수나 눌림 네. 뭐 공략할 그렇죠. 만한 게 있을 수도 네. 있어서 사이버 보안은 계속 안 좋았죠.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네.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고요. 양자 컴퓨팅도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항생 테크 정도도 중국 쪽도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제 과도하게 올랐던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이버 보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관련된 종목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팔로알토부터 시작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대표적인 그런 보안 소프트웨어 ETF인데 기업들인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 EPS 가이던스 제시하는 것들이 예상치보다 조금 못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성장은 하겠지만 지금 이제 더 마진을 더 많이 내느냐, 비용이 더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를 다 이제 통합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들이 고정 비용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마진이 조금 압박이 받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쪽은 AI 테마와 같이 엮이게 되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1부가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 우리 또 질문이 있거든요. 자, 오늘의 질문 보여주시죠. 네.
스페이스X가 6월에 상장할까요? 부쩍 우주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편이어서 고민이 됩니다. 네. 어떤 투자 옵션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전력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주로 투자해야 된다.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답은 지금 4가지 옵션. 네, 4가지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주와 방산의 특징을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방산은 이제 가치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사는 가치주.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 금액을 장기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서 이제 실적이 좀 고정적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이러니까 이제 가치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방을 좀 주가 하방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오히려 우주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많고 네. 민간 자금을 받아서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장주 성격을 지니고 그렇죠. 있어서 네. 주가 상방이 조금 더 크게 열려 있고 하방도 물론 더 열려 있지만 어쨌든 성장주 특성을 좀 더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네. 결국에 로켓랩 같은 우주 기업은 성장주 특성을 더 지니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무거운 그런 주식들이어서 이거의 종목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포트 ETF 안에 녹여내느냐가 관건이어서 결국에 이런 관점에서 어떤 ETF를 선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주 항공테크, 타임, 원, 타이거 이렇게 나눠놨는데 특징을 사실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교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 미국 항공 우주테크 같은 경우는 로켓랩 비중이 17%이기 때문에 가장 높아요. 그리고 우주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13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탑 10 종목 비중이 90%예요. 네. 네, 굉장히 공격적인 ETF고요. 근데 아까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한 이런 우주 투자처는 어디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가운데 타임이나 원이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이 조금 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방산 비중이 있지만 로켓랩 비중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같이 그러니까 가져가고. 로켓랩 비중 보시면 타임 같은 경우가 7% 정도고 네. 원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부터 노스롭 그루먼처럼 어느 정도의 우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량주들도 들어가 있어서 그 상단 이제 방산 비중도 어느 정도 조금 높게 가져가면서 좀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타임 같은 경우는 액티브 형태로 종목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변동성의 대응이 조금 더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원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에 내가 담아갈 용도. 그러니까 균등 배분을 해서 이제 종목들을 조금 더 분산시켜서 이제 방산 로켓랩 비중 4% 가져가면서 우주와 방산 익스포저를 미국 쪽에서 가져가고 싶은 고객분들한테는 원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이거 미국 방산 같은 경우는 방산에 100% 투자합니다. 톱 10이 방산. 근데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 투자, 11곳의 방산 톱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면을 보시면 방산주기 때문에 우주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지만 저는 보수적이신 분들은 원이나 타임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 투자 스타일별로 해가지고 장표 띄워주시면은 그거 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최근에는 이 원큐 미국 항공 우주테크 투자를 지금 보면 AUM도 제일 많잖아요. 네.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네. 그것도 스페이스X 상장하면 막 담긴다 막 이래가지고 네, 네. 엄청 기대해서 이거를 모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그냥 진드커니 하나를 쭉 들고 간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그래도 미국 원의 우주 항공 방산 이쪽이 음. 조금 구성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방산에 투자를 하는데 로켓랩이 갑자기 올라가네 이럴 때 어느 정도 엑스포저를 가져가되 로켓랩 떨어지네 할 때도 하방도 조금 더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쵸. 거죠. 방산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저렴합니다.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요. 네 개 중에서. 네. 중요하죠. 그래서 연금에는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 중립형으로 가장 무난하게는 요거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원큐 같은 거. 근데 저는 원큐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투자 성향상. 네. 네. 요거 사실 원큐는 지금 댓글에도 모아가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사실 로켓랩 주가가 정말 로켓 발사처럼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네. 꽤 좋았던 구간에서 네. 또 뒤늦게 사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또 이게 계속 우리가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또 공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현진 과장님과 함께 또 우주 관련한 ETF 쭉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